안녕하세요. 건나물TV 구독자 여러분, 부천 으뜸한의원 대표원장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뵈면요, 특히 식단 관리, 간식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생각에 허기지거나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선택지가 거의 없다고 토로하시죠. 하지만 금지만 생각하다 보면요, 식단 관리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되고 오히려 폭식이나 불규칙한 식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맛있고 만족감 있는 간식은 얼마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고르느냐입니다. 좋은 간식을 고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몸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당뇨병을 소갈, 즉 몸에 진액이 소모되어 마른다는 뜻으로 봅니다. 사막처럼 바싹 마른 땅이 물을 계속해서 빨아들이듯 우리 몸에 진액이 부족해지면 아무리 먹고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허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간식을 고를 때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메마른 몸을 촉촉하게 적셔주듯이 진액과 기혈을 보충해주고 소화기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몸 안에 불필요한 열과 염증을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현대 영양학의 지혜를 더하면 그 기준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바로 혈당지수와 혈당 부하지수 개념인데요.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캠프파이어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혈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마른 장작처럼 순식간에 활활 타올랐다가 금방 꺼져버립니다. 에너지가 급격하게 올랐다가 뚝 떨어지니 금방 다시 허기지고 무력해지죠. 반면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은 묵직한 참숯과도 같습니다. 은은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열기를 내뿜죠. 이렇게 천천히 타오르는 에너지는 우리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랫동안 든든한 활력을 줍니다. 결국 한의학의 지혜와 현대의학과 영양학의 기준 모두 급하지 않게 꾸준히 에너지를 내주는 음식이 우리 몸에 가장 좋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런 기준들을 바탕으로 우리 몸을 든든하게 채워줄 간식계의 믿음직한 해결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간식은 작은 거인이라 불릴 만큼 완벽한 삶은 달걀입니다. 하나의 작은 캡슐 안에 우리 몸 안에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꽉 들어차 있죠. 탄수화물 함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혈당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풍부한 단백질이 주는 든든한 포만감은 다음 식사 때 과식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고요. 노른자 속의 착한 성분들은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니까요. 하루 1개나 2개 정도는 나를 위한 영양제처럼 꾸준히 챙겨 드세요. 든든한 포만감을 주는 또 다른 주인공들은요, 땅의 건강한 기운을 듬뿍 받은 뿌리채소, 바로 생고구마와 생당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구마의 달콤함 때문에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요, 그건 뜨거운 불에 구워져서 당도가 폭발하는 군고구마 이야기고요. 생고구마는 혈당 부담이 훨씬 적은 착한 탄수화물입니다. 특히 생고구마 속 저항성 전분은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작용을 하는 숨은 영웅이죠. 생당근 역시 아삭아삭 씹는 소리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낮은 칼로리로 부담 없이 즐기기 좋습니다. 이 두 가지 간식은요, 주스로 갈기보다는 스틱 형태로 썰어두고 입이 심심할 때마다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나 생고구마의 경우 고구마 껍질에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요, 잘 씻어서 껍질째 잘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간식들로 속을 채웠다면 이번에는 맛과 색으로 식단의 즐거움을 더해볼 차례입니다. 죄책감 없이 달콤함을 즐기고 싶을 땐 붉은색의 딸기를 선택해 보세요. 딸기는 혈당 부담이 적으면서도 비타민C는 물론 안토시아닌과 엘라직산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염증과 싸우고 혈당 조절을 도울 뿐만 아니라 지친 간의 회복을 돕는 기특한 과일입니다. 그냥 드셔도 훌륭하지만 딸기는 다른 식재료와 만났을 때 진정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레인 그릭 요거트의 풍부한 단백질은 딸기의 당분이 우리 몸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돕는
훌륭한 파트너가 되죠. 여기에 고소한 아몬드 몇 알을 더하면 건강한 지방까지 더해져서 맛과 영양을 모두 만족시키는 환상의 조합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간식을 고를 때 색깔이라는 아주 즐거운 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이 진한 색깔 속에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식물성 영양소, 즉 우리 몸을 지켜주는 강력한 항산화 군단이 숨어 있거든요. 이 성분들은 당뇨 관리에 있어서 골칫거리인 만성염증과 싸우고 약해지기 쉬운 혈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나 토마토의 생기 넘치는 붉은색은 심장 건강에 파수꾼 역할을 하고요. 당근이나 단호박의 따스한 주황색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켜줍니다. 블루베리나 가지의 깊고 진한 보라색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고요. 케일이나 브로콜리의 싱그러운 초록색은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활발하게 만들어주죠. 매일 다른 색깔의 간식으로 나만의 팔레트를 채워서 접시 위에 무지개를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은 빨간 파프리카 스틱 몇 조각에 초록색 아보카도를 곁들이고 내일은 보라색 블루베리를 듬뿍 넣은 플레인 요구르트를 즐기는 식으로요. 다양한 색을 섭취하는 건요, 단순히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영양소 군단을 우리 몸에 골고루 보내주는 가장 확실하고 즐거운 전략입니다. 복잡한 영양 성분표를 외우지 않아도 오늘은 무슨 색을 먹어볼까 하는 즐거운 고민만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조금 특별한 간식을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일 먹는 간식이 조금 지겨워졌을 때 나에게 근사한 미식의 경험을 선물하고 싶다면 유제품 중에서 리코타 치즈를 추천해드립니다. 리코타 치즈는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다른 치즈에 비해서 나트륨과 지방 함량은 낮아서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유당 함량이 낮아서요,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 우유를 잘 못 드시는 분들도 비교적 편안하게 드실 수 있죠. 부드럽고 담백한 리코타 치즈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변신이 가능합니다. 따뜻하게 구운 통밀빵 위에 리코타 치즈를 바르고 꿀 대신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려보세요. 혹은 잘게 썬 토마토와 바질잎,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면 혈당 걱정 없는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브런치 메뉴가 완성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등이 아프다라고 하면 보통 근육통이나 자세 문제를 떠올리시죠? 2021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를 보면요, 등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이 무려 546만 명으로 양한방 통틀어서 1위였을 정도입니다. 물론 잠을 잘못 잤거나 자세가 나빠서 생긴 단순한 담이라면 며칠 침치료로도 금방 나아지지만요,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등 통증의 원인이 훨씬 더 깊고 복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증이 단순 근육이나 관절이 아닌 우리 몸 깊은 곳, 내장 기능의 저하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연관통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감각신경이 뇌에서부터 뻗어나오면서 장기와 피부, 근육을 동시에 지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장기가 아닌 전혀 다른 부위에서, 예를 들면 등에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한의학에서는 등의 경락인 배수혈의 개념으로 이를 설명해 왔는데요, 담수, 비수처럼 장기 이름이 붙은 혈자리들이 등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연관통의 존재를 알고 계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등 통증은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심장, 췌장, 담낭, 신장과 같은 내부 장기의 이상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증상들은 응급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먼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왼쪽 날개쭉지 주변이 아프면서 가슴이나 명치가 조이고 왼쪽 새끼손가락까지 저리신다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 문제를 의심해 보셔야 하고요. 등 가운데를 쥐어짜듯 아파서 똑바로 눕기 힘들고
복통이나 황달, 이유 없는 체중 감소까지 동반된다면 급성 췌장염이나 췌장암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등과 옆구리의 극심한 통증이 주기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진통제도 잘 듣지 않는다면 담석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 아래쪽 허리에서 통증이 있으면서 열이 나고 구토 증상까지 있다면 급성 신우신염을 수십 분에서 수시간 동안 극심한 통증이 옆구리까지 이어졌다가 괜찮았다를 반복한다면요, 요로결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척추를 따라서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호흡 곤란까지 나타난다면 대동맥 박리라는 초응급질환일 수 있고요, 등이나 옆구리가 바늘로 콕콕 쑤시다가 띠 모양의 물집이 잡힌다면 대상포진 증상일 수 있으니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등통증은 위험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검사를 다 받아보셨는데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만성적인 소화기 문제와 전신 피로를 함께 겪으시는데요, 늘 속이 더부룩하고 자주 체하며 손발은 차갑고 명치나 그 주변이 답답하고 아플 때도 많습니다. 배를 눌러보면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면서 아파하시고요, 배에 가스가 많이 차서 트림이나 방귀도 잦아집니다. 음식 냄새에 유독 민감해지거나 멀미도 자주 하시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과거에 입덧이 심했다는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유가 밝혀지지 않는 입냄새가 심하게 나시거나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것도 아주 흔한 증상이죠. 이런 증상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관련이 전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한의학적으로는 모두 담적병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증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증상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신다면 나의 등통증의 원인이 담적병을 그 원인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담적병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시다고요? 체질적으로 위장이 약하거나 과음, 과식, 스트레스 등으로 위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위에 정체되면서 독소가 발생하는데요, 담음이라는 끈적한 노폐물입니다. 이 담음이 위장 점막과 외벽 사이에 침투해서 오랫동안 쌓여서 단단하게 굳어진 것을 담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담적이 쌓이면요, 1차적으로는 만성 소화불량, 잦은 체기와 같은 위장 증상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담적 독소가 혈액과 림프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서 신경과 혈관, 근육 모두를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원인 모를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만성 피로, 수족냉증은 물론이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심한 생리통,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성기능 저하까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담적이 유발하는 다양한 증상군을요, 현대 한의학에서는 담적병, 담적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담적 독소가 등의 근육과 신경까지 자극해서 원인 모를 등통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검사로 원인을 찾지 못한 등통증이 만성 소화불량과 함께 나타난다면 높은 확률로 담적병의 증상을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 위장의 문제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등통증이나 다른 전신 증상으로 이어지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 볼게요. 옛날에 유선전화 시절에 안방 전화를 잘못 내려놓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실 전화기까지 불통이 되는 것처럼요, 우리 몸에 위장과 다른 신체 부위는 신경망이라고 하는 같은 전화 회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에서 발생한 담적이 등통증이라는 연관 없어 보이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긋지긋한 담적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뿌리가 되는 위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증상은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담적병 치료의 첫걸음은 무엇보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 정밀한 진단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경락 기능 검사를 통해서 스트레스 지수나 자율신경의 균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복진, 배를 직접 눌러서 담적이 쌓여서 굳어진 부위와 통증의 정도를 확인합니다. 혀의 색깔과 설태를 보는 설진, 양 손목에 맥을 짚는 맥진과 같은 한의학적인 진단 방법을 종합해서요, 담적병의 유무와
그 유형, 진행 정도를 입체적으로 파악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뭉친 담적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요. 더 이상 담적이 생기지 않는 건강한 위장과 신체 상태를 만들어주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개인별 맞춤 한약은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운동성을 높여서 담적 독소를 배출시키고요. 전신의 기혈순환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와 함께 위장과 연결된 경락의 소통을 돕는 침치료와 정제된 한약재 추출물을 경혈에 직접 주입해서 담적을 빠르게 풀어주는 약침치료, 복부를 따뜻하게 해서 굳어진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온열치료 등을 주 2회에서 3회 정도 주기적으로 병행하면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담적병 증상이 등 통증으로까지 나타나는 단계라면 병이 오래되고 깊어진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빙산의 일각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과 같아서요. 최소 6개월 이상의 꾸준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료 기간이 긴 이유는요. 단순하게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나빠진 몸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깻잎 좋아하시나요? 삼겹살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단짝이죠. 그런데 깻잎이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만 즐겨 먹는 아주 특별한 채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외국인들은 깻잎 특유의 향과 뒷면의 부슬부슬한 잔털 때문에 기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놀라운 효능이 널리 알려졌다면 K 슈퍼푸드로 가격이 폭등해서 마음껏 먹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깻잎은 참깨의 잎이 아니라 들깨의 잎입니다. 거부감을 느끼는 그 독특한 향이 사실은 강력한 향균 작용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고 입맛을 돋구는 역할을 하죠.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깻잎이 얼마나 대단한 천연 복합 영양제인지 숨겨진 가치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깻잎을 그저 쌈채소로만 생각하시지만 작은 잎 하나하나에 우리 몸을 지키는 놀라운 힘이 숨어져 있습니다. 보통 칼슘 하면 우유나 시금치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깻잎에는 시금치의 5배, 우유의 2배가 넘는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깻잎에 풍부한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착 달라붙게 해주는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해서 섭취한 칼슘이 헛되이 빠져나가지 않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뇌 건강, 특히 치매 예방에도 깻잎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깻잎에는 허브의 대명사인 로즈마리보다 무려 7배나 많은 로즈마린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뇌세포의 대사를 활성화하고 기억력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을 지켜줍니다. 여기에 아미노산의 일종인 가바 성분까지 더해져 학습 능력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죠. 깻잎에는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당근보다도 1.4배 이상이나 풍부해서 꾸준하게 드시면 시력을 보호하고 백내장이나 안구건조증 같은 눈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한의학적으로 깻잎은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작용이 뛰어나서 소화 기능을 돕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해서 변비를 막아주고 특유의 향을 내주는 페릴라 케톤 성분은 식욕까지 돋궈주죠. 음식물이 위장에 오래 머물며 독소를 만드는 담적병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깻잎은 천연 항암제라고도 불리는데요. 파이톨이라는 성분이 면역세포, NK세포가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주고 특히 위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몬만큼이나 풍부한 비타민C와 염증 완화에 뛰어난 루테올린 성분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콧물, 재채기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서 종합 비타민이나 오메가3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에 크게 의존하시는데요. 특정 성분을 고농축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요. 때로는 부작용을 낳거나 다른 영양소와의 시너지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 좋다고 알려진 베타카로틴을 영양제로 과다 복용할 경우에는 흡연자의 경우는 오히려 폐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깻잎과 같은 자연식품으로 섭취한다면 그런 위험 없이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죠. 오메가3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100g 정도 깻잎 한 줌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 리놀렌산이
하루 권장량의 500에서 1000mg만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연어보다도 많은 양인데요. 동물성 오메가3 보충제는 중금속 오염이나 유통 과정에서의 산패 위험도 있지만 깻잎은 그런 걱정이 없죠. 가장 큰 장점은 깻잎을 통해서 오메가3를 섭취하면 비타민 A, 비타민 C, 로즈마린산, 마그네슘 등 수많은 다른 영양소들을 한 번에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식주의자분들에게 깻잎은 부족해지기 쉬운 오메가3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식품인데요. 이렇게 좋은 깻잎, 맨날 쌈으로만 드시면 질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일상에서 깻잎을 더 맛있고 새롭게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더운 여름에 특히 좋은 깻잎 무알콜 모히또입니다. 깻잎 4장 정도에 황설탕 2스푼, 레몬즙 2스푼, 탄산수만 있으면 됩니다. 깻잎의 상쾌한 향과 레몬의 비타민 C가 어우러져서 갈증 해소는 물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아주 근사한 음료가 완성됩니다. 간단한 식사나 영양 간식을 원한다면 깻잎 키위 스무디를 추천하는데요. 깻잎 대여섯 장에 키위 1개, 우유나 플레인 요거트를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한 잔만 마셔도 깻잎의 베타카로틴과 오메가3, 키위의 비타민 C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으니 정말 간편하고 건강한 방법이죠. 고기와 함께 먹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을 깻잎의 로즈마린산이나 루테올린, 아피제닌과 같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어느 정도 해독해주고 소화도 도와서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거든요. 단순히 맛의 조화를 넘어서 우리 몸을 생각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인 셈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깻잎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3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세척을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깻잎 뒷면을 만져보시면 부드러운 잔털이 촘촘하게 나 있죠. 구조가 마치 그물처럼 작용해서 농약이나 미세먼지, 작은 벌레알 같은 이물질이 달라붙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냥 물로만 헹궈서는 잘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드시기 전에 식초를 살짝 푼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담궈 두셨다가 흐르는 물에 잎의 앞뒷면을 손으로 부드럽게 훑어가며 씻어주시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둘째, 신장이 약한 분들은 섭취량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건강한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처럼 혈액 속에 불필요한 칼륨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칼륨이 풍부한 깻잎을 너무 많이 드시면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육마비나 감각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심장에도 영향을 줘서 부정맥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안전한 섭취량을 정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와파린과 같은 혈액 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약은 혈액이 굳는 것을 막아서 혈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혈액 응고에 필수적인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하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비타민 K가 깻잎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만약 평소보다 깻잎을 더 많이 먹게 되면 약의 효과가 떨어져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요.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약효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량은 괜찮지만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하루에 5장 이상 섭취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슬아슬한 차이를 두고 깻잎 한 장 차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 의미를 바꿔야 하겠습니다. 깻잎 한 장에는 우리 뼈, 뇌, 눈, 혈관, 면역을 지키는 거대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값비싼 영양제보다 안전하고 우리 몸이 더 잘 받아들이는 천연 보약이 바로 식탁 위의 깻잎입니다. 오늘 식탁 위에 올린 깻잎 한 장이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부천으뜨마니언 대표원장 한의학 박사 박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